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혜원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슈가 궁금하시거나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또는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0266-0321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의외로 부동산 투자는요, 몇 가지 기본 원칙만 하면 참 쉽게 또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또 부동산 투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부동산 재테크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칙에 충실한 안전한 투자 방향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전략 꼼꼼하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이죠. 클리닉 상담, 오늘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용산구 이촌동 강촌 아파트 109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있고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와인 분양권과 또 수원시 광교 중흥 S클래스 분양권을 보유 중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군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수고하십니다. 이촌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예. 아크로 리버하인 분양권은 분양을 받으신 건가요? 네, 저희 집사람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원 분양권도 분양을 받으신 거고요. 수원 분양권은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굉장히 네. 운이 좋으신 가족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 의견 나눠볼게요. 대표님 예.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아주 너무 괜찮은 것들을 분양을 잘 받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강촌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그것도 지금 현재 자가 소유신 거고요? 네, 20년 장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20년 장기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예. 결론적으로는 그 강촌은 또 계속 현재 거주하고 계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실 거잖아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아크로하임이나 광교에 있는 거나 이제 투자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봐주십시오. 네네. 그러면 제가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아크로하임은 면적이 어떤 거예요? 네, 면적이 84.7536인데요. 아, 80평대. 아파트로 치면 30평대 아파트고. 예, 금년 11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네네. 광교는요? 며칠 전에 예, 공정명의로 이제 분양을 마쳤습니다. 아, 네네. 저 광교권은요? 광교권은 내년 19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네네. 그건 면적은요? 84.9388입니다. 아, 이것도 면적도 다 좋네요. 네. 네. 일단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 우선 우리가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결국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 거주주택이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아크로 저기죠, 저 흑석 7구역이죠, 거기가. 예, 맞습니다. 네, 흑석 7구역 그리고 광교란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3주택자세요. 예, 맞습니다. 예, 3주택자면은 서울 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중과세라든가 어떠한 것들 좀 이렇게 불이익을 피해 가려면 결국은 이거를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다행히도 거주주택 말고 흑석 7구역은 전용이 85 이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85 이하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예. 양도세 중과 배제도 중과 안 되고요.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으시고요. 예. 또 이게 지금 입주가 올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니까 우리가 그 흑석뉴타운 자체가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예.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 9호선 역세권이고 한강변이고 또 길 건너면 또 용산권의 업무타운 접근성도 좋고 강남 예. 접근성 좋고 도심 접근성 좋고 용산 업무타운 접근성 좋고 또 한강변의 접근성 좋고 너무 예. 좋은 입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적으로는 중장기로 끌고 가기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예. 더군다나 또 분양을 받으셨으니까 낮은 가격에 분양받았고 이미 차익 실현 벌써 하고 계시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까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공으로 등록을 하시면은요. 예. 준공공으로 등록을 해서 이게 10년을 운영하시잖아요. 예. 10년 운영하시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줘요. 예. 예. 근데 이 조건에 100% 감면을 받으려면 딱 다른 조건이 걸리는 게 아니고 면적 조건이 딱 걸리는데 다행히도 85제곱미터 이하예요. 예. 예. 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지금 완벽하게 충족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흑성뉴타운은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준공공으로 등록하세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10년 예. 뒤에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광교 거예요. 광교 거를 네.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네, 광교 중흥이 참 보면은 원천저수지 옆에 있고 위치가 참 나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광교 중앙역이 신청사 조성되면서 네. 광교 신도시의 사실상 중심 생활권에 딱 지금 입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수지도 끼고 있고, 즉 역세권이면서 업무타운이면서 휴게 공간, 즉 휴게 공간까지 끼고 있으면서 혹시 조망 나오나요? 조망은 안 나옵니다. 아, 조망은 안 나오고 네, 그래도 네, 휴게 산쪽으로 공간, 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네, 뭐 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변 녹지 네. 공간에 만족해도 충분한 곳이니까. 네. 예, 주거지가 갖춰야 되는, 주거지가 가치 상승을 이루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단 업무타운이 본격적인 업무타운이 조성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굳이 끌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예. 예, 여기가 한참 좋아질 때 도시문가 신도시로서 업무타운까지 완벽히 조성되는 앞으로 한 5년 정도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예. 요때 그냥 처분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차익 실현하고 네. 차익 실현하면 이제 그 실현 이익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중심권으로 좀 더 좋은 곳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지금 내가 이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네. 어떤 제약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또 하나 다행인 게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라든가 어떤 뭐 불합리한 제도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어차피 내가 다주택자니까 이익을 남기고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다행히도 일반 과세를 내면 되는 거니까 예. 이거는 내가 어떤 제약에 묶이지 마시고 예. 조금 자유스러움을 좀 주면서 이익 실현을 하시자고요. 한 중기적으로만 봐서. 매매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한 5년 정도 기간 내에. 예.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혹시 광교 거를 같이 공동명의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이 사업자 등록할 때요? 네. 어차피 지금 흑석거를 공동명의로 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업자도 공동으로 내셔야 돼요. 예. 만약 이것도 등록하시고 싶다, 나 이것도 그냥 좀 오래 끌고 갈래. 예. 그래서 등록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것도 어차피 공동사업자 등록하신 거니까 예. 같이 공동으로 등록하세요. 그러면 언제 유리하냐면 임대사업으로 등록했다라고 해서 내가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감면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을 또 그렇죠. 충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8년 있다 처분하게 되면 내가 양도세 네. 일부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때 공동명의로 이제 금액이 쪼개지니까 네. 세금도 낮게 낼 수가 있겠죠. 그런 예.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했지만 잘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대표님, 13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멈췄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지표를 보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지표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13주 만에 아파트 가격이 좀 꺾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 거의 한 3년에 좀 긴 지역 같은 경우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의 상승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만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재를 딱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재화든지 간에 일방적인 우상향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가격의 등락을 유지해주면서 가야 되는데 네. 사실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계속해서 너무 우상향 패턴만 그렸다라는 거죠. 즉 그랬었죠. 이제는 피로감이 조금 쌓인 거예요. 네.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정부의 규제가 또 정부에서 규제를 자꾸 적용하면서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좀 유지시킬 수 있도록 눌러주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이게 지금 이제 드디어 약간 이렇게 가격이 하향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항상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짧게는 10년, 좀 길게는 20년, 30년까지 보게 되면은요 가격의 패턴이 항상 우상향을 했다가 일정 시기에 조금 하락했다. 그 하락
하락한 건 뭐냐면 특히나 언제 하락을 하게 되냐면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상승을 이뤘을 때 숨고르기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는 올라갔을 때는 10, 떨어졌을 때는 20, 30, 최종적으로는 50 이상의 수익률을 항상 이루어내는 게 경제재고 부동산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른 시장에 내가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좋은 또 투자 방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언을 좀 전해드리고요. 클리닉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의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이고요. 오늘도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여유자금 3억 원 정도로 소형 아파트를 매수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중랑구 신내 대명 11단지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이곳을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군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유자금 3억으로 월세 네. 받고 싶으신데 네. 이 신내 대명 11단지를 알아보신 네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그쪽을 제가 조금 알아서, 네. 아, 이 지역을 잘 아시는군요. 뭐, 정확하게는 식구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가족들이 많은 거주 중이셔서 네. 알겠습니다. 자, 사도 괜찮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이제 잘 아는 지역이고 또 가족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네. 단지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월세를 받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주 목적이 내가 지금 월세 수익이 목적이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네. 좀 안정적이고 좀 오래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를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를 하는 게 맞을지 다른 곳을 하는 게 좀 더 좋을지가 네네.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우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자, 내가 목적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목적은 월세 수입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월세 수입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조금 필요해요. 물론 일단 뭐 월세가 뭐 안정성도 필요로 하겠지만 안정성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게 지속성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월세를 낼 수 있는 임차인의 수요가 꾸준히 지속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게 또 성장성도 중요해요. 이 성장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어떤 두 가지 측면이냐면 그러니까 가격, 월세 가격의 임대료의 성장성이 있을 것이고요. 지역의 성장성이 있을 것이에요. 네. 이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도 수익 플러스 차익을 그야말로 다른 어떤 곳에 투자한 것보다 많이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에 맞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자, 아파트니까 신내 11단지가 안정성을 확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니까 지속성도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겠죠. 그죠? 네. 문제는 이제 성장성이에요. 성장성에서 과연 이 지역이 월세 수입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 지역적인 가치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두 개지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 월세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기 다음으로. 자, 월세를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월세를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아야겠죠. 네. 그리고 편익시설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야겠죠. 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지 않고 또 교통환경도 상당히 좋아야겠죠. 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월세를 일정 부분까지는 내지만 더 이상 월세를 상승해서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11단지 같은 경우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 아니에요? 요즘에 뭐 투기적으로다가 네? 뭉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역세권.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 그렇게 편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역세권 적정, 그러니까 교통 환경이 조금 약간 부족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지 내 생활은 괜찮은데 주변에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편익 시설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아요. 그죠? 아,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등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죠?
그러면 월세의 성장성이 우리가 확보한 거예요? 확보 안 한 거예요? 확보 못했죠? 네네. 그 지역적인 성장성 결국 지역의 가치가 얼마나 좋아질 거냐인데 사실 중랑구 신내동 이쪽이 서울 생활권이 서울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생활권과에 조금 더 가까운 입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지역 성장성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내가 수익의 상승률 또 가치의 상승률을 못 갖추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지역 내에서 움직이고 싶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움직이겠다 그러면 차라리 7호선 라인을 타고 중계동이나 상계동 쪽으로 올라가세요. 아, 네. 네, 그게 아니고 굳이 우리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곳에 많이 있다라고. 내 가족들이 거기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투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결국 투자는 어디에 하는 거냐면 미래 가치가 월등히 좋아지는 곳을 해야 돼요. 그죠? 월세를 받기 편하고 미래 가치도 좋고 이왕이면 도심권을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향 잡아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66-6321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0266-0321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저기요. 김포 한강신도시. 네. 장기동에요. 저기 한양수자인 아파트요. 네. 네, 34평짜리 지금 거주 중이고요. 예. 예, 서울 도봉구 창동에 네. 동아청솔 아파트 25평 전세 줬어요. 두 채 보유 중이시군요. 네, 네. 여기 김포의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아파트 맞나요? 네네네. 예. 자,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쪽을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궁금하시군요. 전망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창동이랑, 예. 예. 여기 전망도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네네.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 조언 듣겠습니다. 대표님 네, 어떨까요? 그리고요, 저기도 좀 한 군데요. 어디요? 여기, 김포, 여기 신도시에요. 예. 마산동에, 네. 마산동, 현대 힐스테이트요. 마산동 현대 힐스테이트요? 네네네. 여기 김포 알겠습니다. 신도시요. 예. 여기도 전망이 궁금하시고요. 네네네. 자, 질문이 많습니다, 대표님.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조금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창동에 동아청솔이 임대를 주셨어요. 저기 전세 줬어요. 네, 그럼 동아청솔이 원래 주택이세요? 그 분양받아서 저희가 한 20년 됐어요. 지금. 동아청솔이요? 네. 그럼 이 김포 한강 신도시 한양수자인은요? 수자에는 이제 여기가 저희가 지금 3년째인데 5년 됐어요. 여기 지은 지는요. 입주한 지는요. 입주한, 네. 그러니까 구입하신 지는 3년 되신 거고요? 아니죠. 이거 이제 미분양된 거 샀는데 미분양된 5년 거 사신 됐어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새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기존에 원래 살고 계시던 아파트는 지금 임대 놓으셨고 뭐 이거 네. 이미 3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일시적 2주택 상태도 아니신 거네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니죠. 예, 그죠? 이미 3년 넘으면 아닌가요? 예. 이미 그 조건은 지금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자,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자, 우리가 한양 수자인이 이제 3년 되셨다고 그랬지, 입주한 지 3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은 지는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은 지 5년 됐고, 그러니까 구입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년에다가 1년 정도 사고 1년 정도 있다가 입주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지은 지 1년 만에 입주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되신 거네, 총 그러면. 그죠? 한양 수자인도 아니, 보유하신. 5년 됐어요, 5년. 그러니까 미분양 사신 거라고 그랬죠? 네네네. 그럼 5년이네요, 5년. 그러면 네네. 예, 입주한 지 3년 됐고, 어쨌거나 일시적 2주택은 지금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은 뭐냐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그걸 9억 원까지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동아청솔 같은 경우는 원래 20년 이상 보유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게 기존 주택인데 거기에 대한 비과세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아, 동아청솔 비과세가 없어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2주택인 상태예요. 2주택인 상태에서는 뭐냐면 네. 한양 수자인을 먼저 처분하시면 네. 한양 수자인을 먼저 처분하시면 동아청솔 하나 남잖아요. 네, 네. 요때는 또 계속 또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추세요. 아, 예, 예. 그러면 한양 수자인을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가격 상승이 많아요? 아니요, 없어요. 없죠. 네. 왜냐하면 김포 신도시가 분양 물량이 네. 전체적으로 이게 5만 6천 세대가 들어서는 곳이 김포 신도시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미분양이 났을 때도 기반에서 사실 엄청 부족하니까 미분양이 났던 거거든요. 네. 그나마 여길 살려준 게 뭐냐면 김포 한강 신도시 살려준 게 뭐냐면 김포 도시철도예요. 네. 그 이 김포 도시철도가 다행히도 그 한양 수자인 아파트 쪽에 가까운 곳에 들어서요. 그 알고 계시죠? 아, 역은 아니고요. 조금 한정거장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벗어나긴 하는데 도보로 조금 멀긴 하는데 네. 도보로도 충분한 가는 거리에 들어서거든요. 네. 그럼 이게 올 말에 개통 예정이잖아요. 네네. 요때가 지금 처분 포인트인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때요? 예, 이때 아, 이거를 그냥 처분하시고 조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김포 네. 한강 신도시 전체가 제가 5만 6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김포 한강 신도시가 가격을 회복하고 미분양들이 없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김포 전체적으로는 이 서울과 가까운 쪽 있죠. 네. 서울과 가까운 풍무라든가 고촌 쪽에 여유 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예, 예. 이쪽에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역세권 호재 타고. 네네. 그러니까 강공량이 더 많고 또 무엇보다도 검단 신도시 약 한 7만 세대가 쏟아질 거예요. 아, 검단요? 예, 그러니까 그닥 김포 한강 신도시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요. 네. 맑음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서 네. 그나마 이렇게 지하철 호재가 나왔을 때 이거를 처분하고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요때를 처분 포인트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아, 네. 요때 파시고 마산동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네. 마산동에 현대 힐스테이트요. 자, 마산동 현대 그쪽에 다시 거주를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 거기 우리 딸이 살고 있는데요. 예. 이제, 예. 모기도 좀 궁금했어요. 아, 이 따님 집이 궁금해서요? 네네. 김포 한강 신도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다 포인트예요. 네. 여기도 이제 여기 들어서는 곳이잖아요. 네네. 역세권이 아니면 대규모 입주 물량에다가 현재까지는 베드타운이에요. 그죠? 네. 네네.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역세권 아니면 철저하게 처분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동아청솔 같은 경우는 1주택 비과세 이거 먼저 처분하셔서 그거 먼저 팔면 그거는 비과세 조건 갖추는 거니까 동아청솔이요. 아, 그러니까 여기 한양수자인부터 먼저 팔고 나중에 그걸 팔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비과세 조건 네. 갖추셔서 그것도 좀 처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예. 창동 역세권 호재를 받기에는 지역적으로 호재는 괜찮은데 그 동아청솔 자체가 갖고 있는 호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쪽 내에서 움직이신다라면 재건축 가능한 19단지라든가 아니면 상계주공이라든가 상계주공 3단지, 10단지 정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한 군데 몰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3단지나 10단지요? 네, 네. 상계주공요? 네, 예, 아시겠죠? 그럼 여기 먼저 그러면은 자, 먼저 창동이 순서. 비과세된 자, 순서 김포고 처분. 예. 김포고 처분하고 그때 같이 이거 먼저 정리하고 등기 넘기고 나서 동아청소는 1주택 비과세 조건 갖추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처분, 그다음에 새거 구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체 비과세가 아니고 이렇게 저기요? 순서를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말씀드렸으니까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고 또 어려우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결해 드릴게요. 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상담 만나봅니다. 네, 전문가의 빠른 답변 전해드리는 스피드 상담입니다. 어떤 내용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롯데캐슬에 거주 중인데 여기를 매도하고 영등포구 아크로타워스퀘어 105제곱미터로 옮겨볼까 합니다.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죠. 대표님 언제로 잡을까요? 네, 이미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팔고 옮길 건데 언제 팔고 언제 사냐가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파는 시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지까지 올라가면은요, 팔 수가 없어요. 네. 와, 이것에 대한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판단했을 때 매수자들이 그걸 또 구입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앞으로도 또 기대감 조금 남아있는 지금 상태가 처분하시기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즉 우장산에 있는 롯데캐슬의 매도 타이밍은 네. 지금이 아주 좀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여기는 역세권이 아니거든요. 역세권이 아닌 지역일수록 이런 시기를 놓치면 또 팔기 힘들어지니까 예. 지금 이런 시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겠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아크로는 1-4구역 재개발에서 입주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또 희소 가치가 있다 보니까 가격 네. 상승도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최근에 가격 상승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주변도 개발 호재까지 항상 작용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은 정체됐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일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 시기를 조금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월 당장 다음 달에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5월, 6월 한번 거치고 나서 여름에서 가을 시기쯤 조금 더 출렁일 것 같으니까 그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매수 타이밍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아드렸으니까 계획 잘 세워보시고요. 자, 다음 스피드 상담 보겠습니다. 2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처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금리 인상, 토지 공개념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망설여집니다. 보내주셨네요. 아마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 토지 공개념 다시 또 도입한다라고 하니까 많이도 혼란스러워하실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공개념은 일단 말은 나왔지만 지금 당장 이게 시장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되고 국민적 합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급한 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죠. 특히 미국에서 올해 3번, 최소 3번, 또 내년에 2번 정도 올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민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금리를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뭐냐면 경제가 성장을 하고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소득 또한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나의 소득이 늘어나는데 실물 자산의 가치가 가만히 있을까요? 실물 자산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는 심리상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은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비하지 마시고 부동산도 하나의 경제제라는 관념을 딱 보신다라면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명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기회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띠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피드 상담 생방송 시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대표님께서 서울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매번 주제를 달리해서 무료 강연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느 지역에 대한 분석일까요? 네, 이번 주는 서울의 5개 권역 중에 가장 아마 관심이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딜까요? 자, 동남권을 집중적으로 동남권, 분석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동남권 하면 또 강남 4구가 또 집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동남권과 함께 경부충 라인 이로 인한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어디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지만 이 알토란 같은 정말 알짜배기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서울 동남권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강연 진행됩니다. 합정역 2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 3월 30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지금 만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께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0266-032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보고 있습니다. 0266-0321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십시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대치동에 있는 엄마 아파트 84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공덕 SK뷰를 분양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 이게 조합이 설립되면 네. 못 팔잖아요. 그쵸. 그래서 못 팔면 이제 어차피 20년 8월에 입주인데요. 네. 기간은 어차피 한 5년 정도 남았어요. 예. 그 양도세 그때.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면 못 파니까 혹시 만약에 이걸 못 팔아도 네.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팔고 공덕을 했다가 다시 재구입하는 게 나은지 그걸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뭔가 복잡합니다. 일단은 네네. 굉장히 알토란 같은 부동산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대표님과 의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네. 크시겠네요. 네. 아파트를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아니요, 그죠? 한 5년 됐습니다. 한 5년 되셨고요. 네네. 근데 지금 그 마포 그 재개발하는 데가 또 당첨이 되신 예. 거예요? 네네. 그거는 이제 청약하셔서 당첨되신 거예요? 예, 청약에서 당첨이 된 겁니다. 자, 언제 또 좋은 걸 갖고 계셔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마포계 면적이 어떻게 돼요? 97제곱미터 실평수요. 실평수. 예, 예. 조금 큰 거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받으신 거네요? 그거 안 되죠. 그저 집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걸 넣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네.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아파트를 꼭 내가 처분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거 처분해서 내가 뭐 팔만. 어디다 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투자할 게 별로 없어서. 그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요, 둘 다 네. 보유하고 가세요. 그래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아파트는 누가 뭐래도 이 아파트는 강남 중층 재건축 아파트의 대장주예요. 그죠? 네.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가보지는 않았어도 아파트 이름은 다 아는 게 아파트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네. 그 정도로 상징성이 큰 거예요. 중층 아파트에서.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이번에 또 3차 재건축 심의 보류되기는 했지만 네. 그만큼 입지가 좋고 그만큼 상징성이 높고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꾸 심의 보류가 나는 거거든요. 네네. 자, 대치동 하원과 바로 붙어 있고 역세권에다가 6,000세대 이상 6,000세대 정도 규모의 대단지로 들어설 것이고 이거를 처분하고 다시 들어오겠다? 이거 처분하는 순간 다시 들어오긴 너무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다음에 공덕 SK 뷰도 있잖아요. 네.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굳이 내가 처분할 이유가 없다면 여기는 또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그죠? 네네. 도심 한복판이고 물론 면적이 조금 국민주택 규모 이야기는 하지만 이 정도 입지면은 월세나도 잘 나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죠? 예. 예, 월세 수익형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해 볼 수 있고 가격은 네.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고 지금 양도소득세라는 건 언제 내요? 내가 이걸 처분해서 수익을 얻었을 때 내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당장 처분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10년, 15년 내가 계속 가져갈 거다. 양도소득세 낼 일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때 돼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네. 정책은 항상 어떻게 해요?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게 정책입니다. 네. 그죠? 너무 좋은 것들은 처분할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운영을 네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예. 둘 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이후에 궁금하실 때 또 전화 주십시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지금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그 세종시 매도 시기랑 네. 동탄으로 좀 매수 시기를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동탄으로 옮기고. 그럼 주소를 정확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세종시 네. 어딜까요? 예, 지금 가락마을 15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흥마을이요? 가락마을이요. 가락마을, 15단지. 가락마을 15단지. 네네. 그리고 동탄은 어느 쪽을 보셨나요? 저기 동원 로얄드크 있잖아요. 네, 그 한신 휴플러스나 그 위에 LH 아파트 쪽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종시에서 동탄으로 옮기시려고 지금 보고 계신데 지역을 좀 넓게 봐서 전문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대표님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세종시에서 동탄이면 지금 입지적으로 좀 이렇게 멀리 움직이시는 건데,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직업이 좀 건설업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네. 예. 그럼 세종 신도시 쪽이 최근에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갔죠? 예, 근데 저기 일생활권은 조금 주춤하고. 조금 주춤하죠. 이제 2생활권, 예. 3생활권 이제 자꾸 이제 분산되니까. 예. 1생활권은 처분 시기는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항상 상승해줄 때 처분하는 게 처분 시기는 좋은 겁니다. 네, 예. 네. 근데 문제는 동탄의 매입 시기잖아요. 네네네. 동탄은 물론 동탄 신도시가 규모가 되게 큰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건설업 쪽에 종사를 하시니까 네. 규모가 큰 만큼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입주 물량이 언제 지금 또 많냐면 네네. 올해부터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을 거예요. 내년까지요? 예,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은
가격이 많이 흔들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동탄의 매입 시기는 지금 말고 네. 올 하반기부터 이제 막 남동탄 쪽에 입주 물량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북동탄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도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쩐 거냐면 2020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16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16년부터 2020년까지 5만 가구가 입주를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 2만 가구 정도 입주했고요. 예. 앞으로 한 3만 가구가 계속 입주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에 조금 더 집중돼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올 하반기쯤이 조금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입주 물량 많이 있고 그 입주 물량 많이 있어서 가격이 하락세니까 그러면 싼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네. 동탄 신도시가 지금이야 입주 물량이 많고 그래서 힘든 면을 이 신도시 같은 경우 힘들겠지만은 사실상 이곳이 좀 약간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요. 북동탄에는 업무타운도 조성할 거고 남동탄은 주거 중심지에 약간 문화시설을 조금 갖춘 곳으로 조성을 할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동탄역을 기준으로 해서요. 북동탄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남동탄이 조금 더 저렴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실수를 해서 남동탄으로 가지 마시고 결국은 동탄 이 신도시 최대의 업무타운이 북동탄에 조성이 되니까 이왕이면 지금 비용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북동탄 쪽, 시범단지에서 북동탄 그 테크노밸리 조성된 사이 쪽 있잖아요. 네네. 그쪽을 조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잘 결정 내리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네, 투자 자금이 크지는 않는데 네.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를 가지고 예.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요. 어디 보신 데가 있으신가요? 네, 성남의 수진 1구역하고 신흥 3구역을 받고 예. 그다음에 영등포동 5가 일대 11구역. 5가 일대 11구요. 네. 알겠습니다. 세 군데를 일단 살펴보셨는데 성남에 네. 2군데 보셨고요. 영등포, 네. 서울에 1군데 보셨습니다. 네. 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대요. 네. 대표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개발 구역을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조금 오류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성남 재개발도 아마 금액대별로 해서 찾아보시니까 여기를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수진 1구역이 있고 신흥 3구역이 신흥역 있는 데 있는 거죠? 네, 네, 네. 수진 여기가 1구역은 아직 멀었어요, 재개발. 아, 그래요?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신흥 3구역이 5월 달인가 이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개발이- 신흥 3구역은 5월달? 네, 그래서 만약에 성남에서 본다라면 당연히 이주를 앞두고 있는 신흥 3구역을 하시는 거고요. 아, 네. 자, 다음으로 영등포 재개발하고 지금 성남 재개발을 비교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럼 영등포 재개발은 서울의 도심으로 지정된 곳이잖아요. 네, 네. 서울시에서도 또 도시를 만들게요. 이 개념이에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영등포라는 도시를 또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장래의 미래적인 힘이 성남보다 어디가 더 크겠어요? 영등포. 영등포, 그죠? 일단 그럼 영등포로 넘어갈게요. 네. 그럼 영등포로 넘어갈 건데 영등포에서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영등포 5가 일대 11구역. 11구역. 네. 영등포 뉴타운 중에서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요. 네. 4구역 입주했고 3구역 공사하고 있고 2구역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11구역에 동남상가 있는 데거든요. 네, 네, 네. 그 옆에가 12구역. 네. 그 앞에 영등포 시장 있는 데가 13구역. 네. 지금 조합 설립인가 난 곳이 13구역하고 2구역이에요. 13구역하고 2구역이요. 예, 그리고 또 진행되는 게 12구역하고 13구역 사이에 14구역이라고 있어요. 네, 14구역. 여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12구역이 진행될 확률이 높고 11구역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영등포까지 오긴 왔는데 네. 또 빠른 거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유 자금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좀 짧아도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13구역 네. 먼저 찾아보고 네. 그다음에 조금 속도가 빠른 12구역 한번 찾아보고 네. 이렇게 순서를 조금 정해서 왜냐면 아, 예, 예, 예. 투자의 기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은요. 예, 예. 수익률이 결국은 평탄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나에 대한 이익은 올라가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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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왕이면 조금 더 빠른 곳을 선택해서 가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이렇게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동주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풀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탄한 지역 호재와 입지적 장점으로 미래가치 기대되는 재테크 상품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물건 나와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영등포구 당산동 다세대 주택 물건 나와 있습니다. 2호선과 5호선 영등포구청교 도보 5분 거리고요. 당산역과는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6층 중 4층 물건이고요. 방 2개, 분리형 거실, 욕실, 발코니의 구조입니다. 대지면